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아이디어 동영상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뉴그래픽스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7번째 순서의 내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주로 했던 내용은 컨투어, 등위선이라고 하는 컨투어를 사용해서 표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동영상 강의를 이제 블로그에도 링크를 올렸고요. 그리고 좀 컨투어의 표출과 관련된 좀 보충적인 내용을 제가 나름 구성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또 별도의 게시물을 올린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블로그 게시물로만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동영상으로 하진 않고요. 여기 내용도 좀 살펴보시면 되고 사실은 제 블로그에서 여기 이 게시물뿐만 아니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컨투어로 검색해 보시면은 관련된 또 게시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NG 체계에서 컨투어를 표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제 블로그에서 관련된 게시물들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8번째 시간이죠. 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이제 2차원 데이터를 표출하는 방법, 이미지, 그 다음에 컨투어에 이어서 오늘은 서피스에 관한 내용을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서피스 함수는 그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컨투어나 이미지처럼 평면상에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입체적으로 3차원적인 그래픽의 모습으로 표출하는 방식인데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라는 거 똑같지만은 표출해서 내 눈에 보이게 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피스 함수, 그 서피스 형태의 표출을 위해서는 서피스라는 그래픽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여기 제가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 어떤가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예제 데이터를 좀 한번 만들어서 표출을 해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제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출하는 내용을 한번 그 프로그램에 옮겨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그냥 가상의 데이터, 가상 2차원 데이터 해닝 함수를 사용해서 50 by 50의 형태로 2차원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하죠. 그러면은 그 해닝 함수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0에서 1의 범위를 갖지만은 100을 곱하면은 0에서 100의 범위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얼에서 프로그램을 아예 작성을 하죠. 폰트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서피스 먼저 가상의 데이터를 여기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닝 50 by 50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이거는 당연히 뭐 짐작 가능하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헬프와 프린트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 내가 이제 표출하고자 하는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시든 간에 지금 뭐 제가 서피스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뭐 다른 그래픽 표출이나 처리 작업에서든 간에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데이터 안에 지금 이제 가상 데이터니까 뭐 문제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그 안에 뭐 온갖 이상한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한번 먼저 해보면은 자 데이터라는 배열은 실수형 값들이 50 by 50의 형태로 구성된 그런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미니멈 값은 0, 맥시멈 값은 10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뜹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서피스를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표출해 볼 텐데 표출은 이와 같이 그래픽 창을 일단 띄우고
다음에 surface 함수를 사용을 할 텐데요. surface 그냥 표출하고자 하는 데이터 배열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사실 색깔은 굳이 설정 안 해도 디폴트 색상이 있는데 일단 디폴트 색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피스 함수에다가 내가 표출하고자 하는 2차원 데이터 배열의 이름을 적어주시기만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형태의 표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서피스 형태의 표출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아까 가상의 데이터 만들 때 우리가 봤지만은 그 가로 방향 50개, 세로 방향 50개의 형태로 된 배열이고 2차원 배열이고 그 다음에 값은 100을 곱했기 때문에 0에서 1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Z축도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X, Y축 이것만으로는 평면이지만은 값을 입체적으로 Z축에 대응시켜서 표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체적인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색깔을 설정하려다 말하는데 색깔은 여기다 그냥 컬러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여기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린 색깔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NG 체계에서 컬러 이런 속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픽 체계 그 그래픽 함수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컬러는 이와 같이 따옴표로 해서 그 이름 알려진 이름들을 갖다가 적어주시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아예 RGB 트리플렛으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린 색상이면은 그린 색상이 원래 RGB 값은 0, 255, 0이죠. 이렇게 해서 표출해도 똑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앞서 보셨던 그린 색상하고 지금 보시는 그린 색상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앞서 보셨던 색상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완전 초록색은 아니고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의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완전한 초록색이고 물론 여기서 G 값을 조금 바꾸시면은 예를 들면 150 이런 식으로 좀 바꾸시면은 또 다른 느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초록색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 값을 확 낮추면은 또 굉장히 어둑한 색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뭐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그 색깔까지 우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서피스 함수로 표출된 그림은 이게 3차원 개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표출된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한번 여기서 한번 찍어 보시면은 왼쪽 버튼으로 그럼 이런 프레임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좀 마우스 포인터를 왔다 갔다 좀 클릭도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뺑뺑이 도는 화살표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3차원적으로 표시되는 그 그래픽 표출 상태에서는 이 뭐 서피스도 그렇고 뭐 플러스 3D나 스캐터 플러스 3D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래픽 함수들 3차원 XYZ 축 기반으로 표출되는 그래픽 들은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우스 드래그로 잡아 이제 돌려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서피스 함수로 이제 표출을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거 저는 여기선 이제 오렌지색으로 한 거긴 한데 뭐 색깔을 여러분도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스타일이란 속성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요. 스타일은 뭐냐면은 이 서피스 면을 구현하는 렌더링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서피스로 표출되는 그래픽의 모습이 결국 3차원이다 보니까 3차원 공간상에 사실은 이게 폴리곤이에요. 폴리곤의 형태로 표출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그 보여주는 형태는 결국 폴리곤이 되어야 하니까. 근데 렌더링을 할 때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른 건데 뭐 말보다는 일단 직접 해보는 걸로 하죠. 스타일이란 속성을 제가 여기서 예문에서는 그냥 후속 설정을 했지만은 뭐 후속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안에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스타일 이퀄
일단 그 자, 1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 이퀄 1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좀 아까랑 다르게 나오죠.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분명히 같은 데이터고 같은 서피스를 표출한 거지만은 이 렌더링된 방식이 마치 그물망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메쉬 형태의 렌더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그 매끈매끈하게 면으로 채워진 건 아니지만은 이 특히 배열 구조 50 바이 50이라고 하는 각각의 셀들의 형태가 제대로 다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써놨죠. 그물망 렌더링이라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만약에 1이 아니라 0으로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표출해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제는 그물망도 아니고 각 포인트, 격자의 그 경계 점들 있죠. 점들만 렌더링된 그런 형태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스타일을 2로 하면은 이 모습은 우리가 처음 해봤던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서피스로 우리가 표출할 때 기본적으로 렌더링의 방식은 디폴트 설정이 바로 스타일 2, 그러니까 매끈하게 채우는 솔리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폴트 설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스타일 값을 0, 1, 2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그 이후의 번호도 있어요. 숫자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3으로 하면은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아까 스타일을 1로 했을 때 그 그물망 형태에서 봤던 모습과 유사하지만은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선들이 다 X축 방향으로 나란한 선들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스타일 3은 X축 방향으로 나란한 선들만 나타내는 그물망 형태긴 한데 거기서 Y축 방향의 선은 빠진 거죠. 그런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4번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짐작이 가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Y축 방향의 선들만 나타내고 X축 방향의 선들은 나타내지 않는 그 절반의 형태의 그물망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번, 4번은 이런 형태고 5번 자, 5번으로 했더니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데 한번 이 돌려볼까요?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이 5번 속성은 그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이거부터 보는 게 좋아요. 6번으로 먼저 해봅시다. 자, 6번으로 그 렌더링을 스타일을 6으로 해서 렌더링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특이한데 이게 마치 뭐 같냐면은 그 블럭이 쌓인 형태처럼 마치 레고 블럭이 쌓인 형태처럼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요 스타일을 6으로 했을 때 사용되는 렌더링 방식을 레고 렌더링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레고 블럭을 쌓은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렌더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좀 전에 제가 잠깐 봤던 5번의 경우는 뭐였냐면은 이 방금 보셨던 6번으로 표출되는 레고 형태 렌더링에서 그 사이사이 면을 채우지 않고 그냥 그 뼈대 마치 레고 형태 렌더링의 그물망 형태 같은 느낌으로 표출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워낙에 좀 촘촘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6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스타일이라는 속성 자체는 이제 뭐 0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디폴트는 2번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뭐 내용을 쭉 적어 놓긴 했는데 스타일 1, 그다음에 스타일 6,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보시면 되니까 참조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연관 속성 중에 하나가 에스펙트 G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스펙트 언더바 G라고 하는 속성인데 자, 이것은 이제 역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렌더링은 제가 이제 그냥 디폴트 설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성이 더 추가되니까 밑으로 내릴게요. 에스펙트 G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일단 1.0이라고 제가 디폴트, 이게 사실 디폴트인데요. 디폴트는 아니지. 죄송합니다. 디폴트는 아니고 에스펙트 G를 제가 1로 했더니 1.0으로 했더니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X축 방향의 스케일이 0에서 50까지고 Y축 방향 스케일이 0에서 50까지죠. 그 다음에 Z축을 보면은 Z축의 값은 사실은 범위가 0에서 100까지예요. 그러면은 0에서 50까지의 실제로는 2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XY와 Z 사이의 비율을 이 값에 충실하게 표시하라. 그 이 렌더링해서 폴리곤 만들 때 이게 50이면 이 길이니까는 100이면은 요 2배의 길이로 해라. 이런 식으로 값에 충실하게 그 XY와 Z 사이의 비율을 어, 거기에 따르게 하는 거. 그런 설정인데, 그게 바로 에스펙트 G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1.0으로 하면은 XY축과 Z축의 스케일을 서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값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2.0으로 하면은 G축의 스케일을 XY 스케일의 2배로 취급해라. 자, 이거는 뭐 그냥 해보면 되죠. 2로 하면은 2.0으로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50, 이 길이가 50이죠. 그럼 Z축을 할 때 원래는 50의 길이가 요만큼이겠지만은 이거를 하나 2배 더해서 이만큼의 길이를 50으로 간주해라. 그렇게 했더니만 더 길쭉하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0.5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절반으로 취급하라는 얘기니까 0.5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XY축에서의 50이라는 길이가 Z축에서는 100이라는 길이로 이제 와 동등한 그런 형태로 가로 그 비율이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맞춰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2차원 데이터를 표출할 때 요 XY축 방향의 스케일하고 Z축의 방향 스케일은 서로 별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지도상에 그 중첩되는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대개 XY축은 경도 위도가 될 것이고 Z축은 무슨 값일 거잖아요. 기온이면은 뭐 몇 도, 뭐 기압이면은 뭐 헥토파스칼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될 텐데, 그 XY축의 그 단위하고 Z축의 단위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스케일을 맞추고 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적당히 표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안 쓰는 게, 안 쓰면 디폴트로 가니까 차라리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XYZ가 다 어떤 동일한 그 성격의 그 값이라고 하면은 XY와 Z축의 스케일을 맞추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뭐 꼭 사용 안 해도 큰 지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다루게 되는 데이터의 그 특성에 맞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피스에 관한 내용은 서피스 함수는 도움말에서 찾아보시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번 봅시다. 서피스. 자, 여기 보시면 서피스, 프로퍼티, 여기 속성들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속성들 중에 상당수는 뭐 예를 들면은 G축의 범위, Z축의 범위를 갖다가 나는 따로 설정하고 싶다. 나는 만약에 0에서 200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축의 범위는 0에서 200으로 하고 절반만 높이를 나타내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뭐 이런 속성들이 여기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다 이거를 뭐 할 건 아니니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도움말의 내용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앞서는 가상의 데이터를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실제에 가까운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었던 요 해닝 함수 썼던 이 부분 있죠. 여기는 그냥 주석 처리를 하고 실제 데이터를 제가 좀 불러올 텐데, 물론 실제 데이터는 이 IDL의 설치 디렉토리에서 보면은 데이터라고 하는 하위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elevin.dat라는 파일의 내용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바이너리 파일인데 64 by 64의
그 형태를 갖는 2차원 데이터가 수록되는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ad 언더바 바이너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읽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밑에다가 비슷하게 적겠습니다. 데이터 이퀄 read 바이너리 데이터 슬래시 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어, 이게 아이디의 설치 디렉토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dims는 64 by 64.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에 그 해닝 함수로 썼던 요 가상의 데이터를 정의했던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그 주석 처리해놓고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오게 하는데 IDL의 설치 디렉토리에서 사실 이 파일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IDL 설치돼 있다고 하면은 이미 있어요. 그 IDL 설치 디렉토리에서 examples의 데이터라고 하는 하위 폴더에 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사용하게 해서 불러오면은 잠깐만 lrev bin bin입니다. 잠시만요. lrev bin.dat examples 데이터. 이게 안 읽히네요. 왜 그럴까요? 잠시만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그 lrevin.dat 파일 읽는 부분에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파일 패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IDL 설치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인 examples 데이터에 있는 lrevin.dat라는 파일을 인식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read 바이너리에 해당되는 키워드 데이터 dim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은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나머지 여기 헬프, 프린트, 그 다음에 윈도우, 서피스 이 부분은 그대로니까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 그 요 데이터에 대해서 헬프와 프린트가 출력한 내용을 보시면은 64 by 64 바이트형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고 그 다음에 값은 0에서 222까지 이런 범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Z축의 범위는 좀 조정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Z축의 범위를 제가 0에서 250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서피스 데이터를 표출할 수 있겠죠. 그럼 사실 이 데이터는 그 이름에서 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그 고도 데이터입니다. 지형적인 고도를 나타내는 데이터고 그 고도의 값이 0에서 222 아마 미터일 것 같은데요. 뭐 미터겠죠, 당연히. 미터 이런 단위의 그 값을 갖는 고도 범위 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서피스를 표출하면은 그러면은 XY축은 분명히 어떤 지리적인 그 범위가 될 것이고 이게 뭐 실전 데이터 같으면 이게 경도 위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 Z축 방향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사실 어차피 이 서피스도 XYZ축으로 구성된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X G 타이틀 이퀄 뭐 고도 엘리베이션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이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식으로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그 숫자가 나올 수도 그 문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폰트도 좀 키우면은 폰트 사이즈 이퀄 뭐 12 이런 식으로 좀 키우시면은 글자가 앞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커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출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무슨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DEM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고도 데이터 같은 거 갖고 계실 때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표출한 한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해보냐면은 사실은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데이터가 이미지 형태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elevate.dat 파일은 고도 값들만 들어있는 2차원 배열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에 같은 디렉토리에 elev t.jpeg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이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이 동일한 지역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에 대한 그 아마 위성 사진이겠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파일도 읽어서 이 서피스에다가 그 텍스처 맵 이미지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서피스로 표출되는 저기 입체적인 폴리곤에다가 이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더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 텍스처 매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더 씌울 수가 있어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요 이미지를 읽어야 돼요. 이미지 파일을 읽어야 되니까 이 파일도 사실은 이제 어디 있냐면은 이 파일은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read jpeg 한 다음에 이 파일 역시 그 파일 패스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그 이 파일의 경로를 갖다가 찾아오면 되니까 elf 언더바 t였죠. t.jpg 그 다음에 서브 디렉토리는 그대로예요. examples data 그러니까 이런 경로에 있는 파일을 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서 img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라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img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img는 3x 512, 512의 형태를 갖는 배열인데 이게 실제로 이미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텍스처 매핑을 하기 전에 제가 그냥 이미지를 갖다가 이 이미지를 그냥 한번 표출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그 그래픽 창을 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i equal image img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은 이건 이거대로 뜨고 이 우리가 jpeg으로부터 읽었던 요 이미지 요 lft.jpeg이라고는 파일에 이 담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가 2차원 데이터가 이미지 형태로 이제 표출이 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이 서피스 폴리곤 위에 덧씌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이미지의 모습을 봤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죠.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주시냐면은 텍스처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텍스처 이미지 이퀄 img 요 방금 우리가 이미지 파일로부터 읽었던 그 배열 이미지 배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텍스처 이미지 이퀄 img 이런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된 것 같죠?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 결과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좀 다르죠? 예, 색깔이 다르죠? 자, 사실은 이런 거 하실 때 만약에 그냥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텍스처 매핑을 하지 않은 그냥 서피스 자체만 볼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텍스처 매핑을 해서 별도의 이미지를 서피스 표면에 입힐 경우에는 색깔을 이 컬러 있죠. 이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화이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화이트를 처리했더니 텍스처 매핑을 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그림과 뭐 똑같은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피스 표출을 하고 그 위에다가 해당 지역의 뭐 사진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그 텍스처 매핑을 통해서 더 씌울 경우에는 그래야 할 경우에는 서피스에 대해서 컬러 처리할 때 화이트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처리를 하셔야 실제 더 씌우는 이미지의 색깔들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다른 색깔을 입히게 되면은 뭐 레드 이런 식으로 딴 색깔을 인 상태에서 텍스처 매핑을 하게 되면은 그 색깔이 그대로 비쳐 보이게 돼 가지고 색깔이 왜곡돼요. 그거는 텍스처 매핑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화이트 한 다음에 이렇게 표출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텍스처 이미 서피스 함수에서 뭐 이런 텍스처 매핑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폴리곤 위에다가 텍스처 매핑을 하는 기능이 이 서피스 함수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처 매핑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텍스처 이미지는 그 후속 설정이 안 돼요. 그거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여기서 하지 않고 만약에 뒤에 가서 sf.texture equal img 이런 식으로 그냥 후속 설정을 해서 텍스처 이미지를 입히겠다라고 하면 이거 안 먹힙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도움말에서 보시면은 텍스처 이미지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키워드에 있죠. 키워드가 있고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그래픽 함수에서 공통적인 그 내용인데 키워드에서 소개되어 있는 이런 그 키워드들은 처음에 이 해당 그래픽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픽을 생성할 때 크리에이션 단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후속 설정이 안 됩니다. 반면에 여기 프로퍼티에 있는 것들은 생성할 때 설정하셔도 되고 후속 설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뭐 G 타이틀이니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나, 처음에 하지 않고 나중에 그냥 그 SF 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키워드에서 수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오로지 생성할 때만 처음에 만들 때만 설정이 가능하지 이렇게 후속 설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안 먹히니까 지우시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생성할 때 아예 명시를 해주셔야 이게 제대로 먹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피스 함수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살펴봤고, 뭐 서피스 역시 뭐 여기 도움말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뭐 속성이나 키워드들이 지원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일일이 여기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제 블로그에 그 NG 체계의 서피스 함수로 표출하는 어떤 예제들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그 내용들을 참조하시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 파일 때문에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죄송하고 오늘 서피스 함수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 9번째 시간에는 또 그 적절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